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선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잡겠다고 칼을 빼들었고요. 시장은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오늘 이 팽팽한 정책 대결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바로 10월 15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상대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정부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그리고 이 조치는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게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10월 15일에 이 충격적인 조치가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건 작은 도미노 조각 하나에서 시작됐거든요. 정부 정책이 어떻게 의도치 않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는 갭 투자라는 아주 독특한 투자 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내 돈은 아주 조금만 들이고 집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 과열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이 흐름은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를 낳는 악순환이요. 6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발만 묶어버렸고 9월 공급 대책은 시장의 불안감만 더 피웠습니다. 결국 정부는 10월 15일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부터 얄벗구여진 겁니다. 정부가 던진 그물에 잡으려던 투기 세력은 쏙 빠져나가고 정작 내 집 마련을 꿈꾸던 평범한 사람들만 꽁꽁 묶여버린 결과를 낳은 거죠. 이렇게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시장이 오히려 더 뜨거워지니까 정부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그야말로 전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정부가 그래서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딱 하나요. 실제로 살 사람 아니면 아예 집 살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이 제도가 어떻게 갭 투자의 숨통을 딱 끊어버리는지 그 설계를 한번 보시죠. 먼저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고 여기서 집을 사려면 무조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허가 조건이 딱 하나, 실거주예요. 이런 식으로 촘촘한 그물을 짜서 갭 투자로 들어오는 돈줄을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시장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 일단 집값부터 잡고 보겠다는 총력전 태세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무기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투기꾼을 잡으려다 보니까 정작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오르려던 평범한 실수요자들 앞에 더 높고 험난한 장벽이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돌멩이가 시장이라는 연못에 던져졌으니 당연히 물결이 퍼져나가겠죠? 정부의 이 초강력 규제가 시장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그 첫 번째 파도가 어디로 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이 강력한 규제의 쇠사슬로 꽁꽁 묶이니까 갈 곳을 잃은 거대한 투자 자금이 규제가 없는 인근 도시들로 홍수처럼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규제를 피한 동탄이나 구리, 수원 같은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폭증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바로 그 풍선 효과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여파는 집을 사고 파는 매매 시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고 전세 사기 위협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세에서 월세로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직접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단기적인 충격요법으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는데요.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정부가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 이른바 엔드게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정부 앞에는 크게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급을 늘리는 전공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부담이 아주 크지만 효과는 확실한 보유세 강화라는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정부는 지금 이 저울 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유세 강화라는 마지막 카드를 쓰지 못하면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정책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정말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지금까지의 이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엉뚱한 곳을 겨냥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물의 가격이라는 현상만 보고 있지 도시 구조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이거일지도 모릅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좋은 건 전부 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다 붙어 있잖아요. 이 자석이 사람과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정부와 시장의 이 거대한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타깝게도 아직 그 누구도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